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회장과의 인터뷰 두 번째 방송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인민해방전선 국장의 신분으로 탈북을 했던 상황과 생명의 위협, 그때 심정, 또 통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인터뷰 함께 보시죠. 북한 정권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정일이 대해서 1세, 2세, 3세들이 자기의 측근 세력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2세, 3세들이 이제 들어가서 군부나 보위부나 이런 보안기관까지 다 들어가 앉았기 때문에 그 측근 세력, 말하자면 이런 자네의 그 집권 세력들은 그 정권을 유지해야 자기의 안락한 생활과 자기의 그 전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절대 저 정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4명당 하나는 정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쿠데타나 시민 민주화 봉기를 하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의기투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북한 사회라는 거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이런 그 세뇌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이제는 배급이라는 의미가 다 없어졌거든요.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두가 다 이제 시장에 근거해서 가정 주부들이 하루 나가서 죽벌이. 그러니까 평균 우리 지하층 사람들의 생활은 하루 죽 한 끼 먹고 사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때 미국에서 유엔차 안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북한 군에 있을 때가 많이 봤지만 USA라고 해서 이런 옥스퍼드도 받고 대한민국 접사라는 쌀퍼드 받지만 이게 몽땅 다 군부로 들어왔거든요. 군부 들어와도 우리 군들 자체도 이게 미국이나 이런 유엔의 인권 차원에 또 대한민국의 이런 그 국민들이 진짜 우리 북한이 같은 동포로서 이런 인적 차원에서 보낸 쌀로 알고 받아먹은 게 아니라 북한 정권에서는 그거를 맞은 김정일이 외교적 이런 정책에 의해서 맞은 남한의 이런 그 정부에서 김정일 정권이 갖다 받은 진상품식으로 이렇게 선전했으니까 우리 군인들은 북한이라는 건 외부 정세가 일체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네. 또한 감시 체제라든가 통신 이동 수단의 제한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민심의 변화가 개방을 유도를 하는 그 개방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 운동을 통해서 무슨?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게 지금 북한이라는 게 주민들의 생활에 몽땅 시장에 근거했습니다. 시장. 시장인데 그 시장이라는 게 중국으로부터 모든 물품이 들어갑니다. 99%가 생활 필수품, 100%가 중국에 다 들어가는데 동북 삼성이 열려져 있거든요. 길이 지금. 그래서 물론 북한 정부 차원에서 무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들이 밀수 도강으로 해서 들어가는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남아서 들어보는 CD, USB 이런 MP3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먹겠고 실제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많이 먹겠는데 실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동북삼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글로 진짜 우리 남한이나 세계 이런 민주화 자유 발전 상황이 된 거를 자꾸 이어주면 주민들은 그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북한에서 드라마도 많이 봤지만 보면서 정말 야는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냐,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내놓고 자기나 대통령 막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게 의문점이 있는데 이 의문점을 깨줘야 되거든요. 실제 민주화가 실현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자유가 발전되면 우리는 인간에서 얻는 복리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깊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국경 지역에는 중국과 맞닿은 국경이 그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 함남, 이북, 이남 지역, 남쪽 지역에는 그게 전파되질 않거든요. 이걸 광범하게 들여보내면 될 수 있고, 또 우리 남한 정권에서는 대북 심리전 이걸 해야 되거든요. 대북 심리전을 하게 되면 우리 북한의 전위원회에 나와 있는 군인이 50만입니다. 50만 중 일제대 군인이 25만인데 우리 지난 시기 남한 정부에서 하듯이 대북 심리전을 시작하게 되면 북한군이 25만 병사들이 머리를 돌릴 수 있거든요. 25만에 25개 사단해요. 평화 시기 총알 안 쓰고 이 우리 방송 대북 심리전으로 25개, 25만 명 몰려야 되고는 25만 명은 총불이 돌릴 수 있으면 북한은 무너집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빨리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현준 회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2008년에 북한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또 어떤 이유로 떠나셨나요?
예,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아버님 성함이나 아직 북한에 부모 형제들이시니까 이런 말씀 다 못 드리겠지만은 저희 아버지도 북한에서는 고위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때부터 있어서 김정일 때까지 고위직이 있었지만은 김정일이 이런 그 여자 스캔들 이거 한마디 비판했다고 그 한마디에 저희 아버지가 탄강으로 추방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나름 북한에서는 그 좋은 삶을 살았지만 진짜 저희 아버지가 사망되는 저희 아버지가 처리되는 걸 보면서 야 더는 이렇게 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13살부터 무기를 잡고 나라에서 목숨 바친 이런 분을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 실제 잘못된 것까지 비판해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박들 버리듯이 버리는 이러한 정권을 놓고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그 처벌을 받는 거 보고 저는 가슴에 멍이 맥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실제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자꾸 깊이 연구를 하고 알게 되면서 많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됐고 또 저도 자식이 둘인데 북한 정권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제 생애는 글쎄 생활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자식들이 걱정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 미래가 걱정되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 잘 되려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이념상 문제로 또 북한 사회에서 더 살아야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족과 함께 북한을 떠난 건가요? 아니 그렇게 되진 않고요. 올 때는 실제 제가 합법적인 이런 뭐 여권을 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올 때는 도강으로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약할 수 없는 길이라 가다가 저 같은 직급에서는 탈북을 하다 잡히는 게 무조건 총살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은 어린 자식들까지 데려가다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식들은 숨겨놓고 우리 부부가 둘이 먼저 와서 그다음에 재작년에도 아예 둘 다 데려왔습니다. 네, 그건 참 다행이네요. 네. 이게 처음에 도강을 할 때 두만강을 건너셨죠? 예. 심정이 굉장히 많이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진짜 넘기 전까지는 단호하게 결심 품고 두만강까지 들어서서 정말 두만강 오른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섬찟하더라고요. 야, 과연 내가 고향 땅 등지고 가야 되느냐? 내가 옳은 결심을 하는 거냐? 정말 거기서 그건 1시간을 써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아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선택을. 훗날에 나의 자식들도 아버지가 옳은 길을 갔다고 할 것이다. 내 선택을 믿자. 순간에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넘었습니다. 그 중국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우린 중국에 와서 정말 저는 솔직히 쉽게 생각했어요. 중국에 와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영사관에 연락을 하면 당연히 데리고 영사 들어갈 거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영사관으로 전화하니까 뭐 대한민국 규정인지 뭐 중국 규정을 따르는지 쟤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체로 영사관까지 안에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는 못 드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 주재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 대사관들은 중국 공안에 일체 겹겹이 쌓이고 있는데 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다음엔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진짜 뭐 시내에 있으면 우리는 중국 말도 모르고 전혀 뭐 공안에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깊은 산에 들어가서 진짜 숨어 살면서 진짜 벌레만 또 생활한 거죠. 그래서 먹고 얻으려고 날이 얻어줘야 그래서 주민 불악에 나와서 옥수 한 송이라도 얻어가지고 또 급히 뛰어서 진짜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거 한 송이 뜯어먹고 다음 날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연명을 하면서 진짜 그 몇 달간 살았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한국에 갈 수 있는 루트를 잡으면서 우리가 상고를 넘으면서도 실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길이다. 이제 떠나서 우리가 가다가 만약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경우 체포되면 우리는 북송이니까 북송되면 우린 진짜 나가서 개만도 못한 죽음을 당할 그 뻔한 노릇이기 때문에 실제 그때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서 한쪽 주머니에는 독약을 품고 한쪽에는 고춧가루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고춧가루 폭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왜 거기다 소금을 섞는가 하면
이 겨울이라 바람이 많은데 그저 맨 마른 고춧가루 뿌리게 되면 이 바람이 훌날리면 잡는 경찰 눈에 앞에까지 가지 않으니까 거기다 좀 무게가 나는 소금 같이 섞거든요. 섞어서 복장 양쪽에다 넣고 약속을 했거든요. 만약 우리 공안에 잡히는 경우 당신이나 나나 기가 조정되면 고춧가루를 뿌리고 뛰자. 제대로 최소한. 그러나 그것도 이렇잖아. 전 그렇지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든 무조건 독약권에서 먹고 그 자리에 죽자. 나가서 끌려서 개처럼 맞아 죽기로니 여기서 죽고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독약을 품고 사람이 아마 죽음을 각오하면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죽음을 각오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대한민국까지 그 독약을 품고 들어왔습니다. 제 대한민국까지.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자유를 찾아 들어온 게 우리 성공했습니다. 네, 결국은 배를 타고 아닙니다. 배를 타지 않고 우리가 중국에 와서 몽골 중국경 넘어서 몽골경 넘어서 이렇게 1월 20일 제일 추울 때 그럴 때 몽골경 넘어서 들어와서 몽골에 와서 이민 신청을 하고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근 11개월이 있다가 그다음엔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랬군요. 그 여정 가운데 자식들이 참 눈에 많이 밟혔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아버지로서 심정이. 예, 그렇죠. 아마 제 안위보다 제가 만약 이제 가다 체포되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죽는 건 걱정 안 했습니다. 솔직히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잘못되면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몇 시각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진짜 아니게라 밤에 잠에 누워서도 자식들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이 정도면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 찾아서 진짜 얼마나 눈물 흘리며 아버지 엄마를 기다리겠나. 약속을 하고 왔지만 아버지 어머니 약속 저는 사람 보낼 때까지는 꼭 참고 기다려야 약속했지만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자식들한테 지킬 수 있겠는지 자식들 다시 품에 안아서 볼 수 있겠는지 이런 생각으로 진짜 눈물로 진짜 지선 밤에 아마 꽤 많을 겁니다. 네. 어떻게 당국의 감시나 당국은 그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나요? 예, 제가 떠날 때는 국경직으로 출장을 떠난 거로 공식적으로 승인 받고 떠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북한 거 알아도 저희 아이들은 찾지 못하게 깊은 산 쪽으로 아는 지인들 통해서 부탁해 놓고 또 어느 한 군데 오래 있으면 그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위치를 변동하게 있거든요. 계속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몇 달,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는 어디에 가 있고, 어느 달 어디 가 있고 이런 식으로 2달에 한 번씩 계속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 지역에 가서 2달 이상 있지 못하게. 어디 친척집에 여행 왔다, 그래서 후적 가는 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야네가 근 2년을 공화국, 북한 지역을 돌았거든요. 제가 그때 날짜는 약속돼 있었으니까 어느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 날짜 보면 지금 어느쯤에 가 있겠다 또 연락 좀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사람 보내서 아이들은 무사히 데려왔습니다. 네, 그 이른바 피를 말리는 한편의 긴장감이 흐르는 드라마 영화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처음 당도했을 때 그때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나 또 놀람 같은 것도 컸을 것 같아요. 예, 처음 놀란 게 아마 제가 대한민국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 진짜 두려움에 많이 떨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왜 일명 저도 북한 군배수도 오래 했었고 또 오기 전에는 북한 보협적이 있다 하니까 이제 가면 가난 남한 당국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런 그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인천공항 도착한 순간에 그런 생각보다도 야야 소리가 입에서 연방 나가는 거예요. 너무 그 인천공항 남한의 그 발전상을 처음 눈을 목격하다 나니까 야, 이 솔직히 북한의 순환 비행장이 제일 큰데 순환 비행장은 진짜 어느 집 한 방 한 칸만도 못한 정도로 진짜 비리가 되고 정말 너무 대한민국 발전 상황이 너무 그 놀랍고 또 주민들이 일반적인 이런 생활 모습이라든가 여기서 많이 감동됐고 야, 참 우리가 잘 찾아왔다, 잘 온 것 같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재 눈앞에 펼친 현실을 놓고는 우리가 잘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도 많은 반면에 한편으로 또 편견을 가진 사회 시선도 있는데 좀 그런 어려움 없지 않았습니까?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까 얘기하신 우리 탈북 청소년들,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우선 언어가 다르거든요. 언어가 다른 회사에 입직을 하려도 벌써 고향이 어디냐, 어디 사람이냐,
북한에서 왔다 하게 되면 솔직히 제 3부리 4부리로 밀거든요. 이게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문화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나가서 진짜 북한 문화, 대한민국 문화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적응하기 힘들고, 또 인사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이런 도덕적 개념이라든가 매너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참 도덕도 없고 문화 수준이 높지 못하다 하고 사람들한테 좀 따돌림도 받고 왕도 당하고, 또 특히 어린 학생들은 학교 하면 말투가 다르고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왕따부터 당하고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거의 청년들만 한 60명, 여자들이 그저 한 20명에서 지금 80명, 거의 100명이 넘는데, 매 개인 탈북 청소년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 다 있습니다. 또 사회 정착하면서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같이 하신 우리 대한민국 사단부 일체마 이상가족위원회 우리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참으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미래 세대로 정말 아까운 인재들인데 정말 사회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해서 매년 수백만 원 진짜 자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서 아이들 주말마다 운동도 시키고 또 이런 사회 적응에 필요한 이런 교육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인가 반면에 처음에는 동정감을 가지고 너네 북한에서 왔냐? 참 고생했겠구나. 이거로 끝나고 참 너네가 이 사회에 진짜 자유를 찾아 잘 왔으면 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살려면 너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정을 주고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그저 그래 반갑다. 한번 잘 살아보라. 뭐 너네도 왔으면 이 작은 사회는 그저 열심히 사는 수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떼고 눈빛 하나 주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도 이번에 아마 제가 어쩌녁에 와서 이건 미 시카고주 우리 일체마 이상가족 지회에 와서 어쩌녁에 임원단들과 앉아서 저도 속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아마 오늘 우리 탈북 청소년 돕기 골프대 우리 일체마 이상가족 위원장님 배 골프대라는데, 이게 타이틀이 우리 탈북자 돕기원, 불우이웃 돕기원 모금 골프대회로 하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우리 미국에 사시는 한인 동포들도 우리 탈북자들에서 이렇게 진짜 애쓰시는 모습 보고 우리가 진짜 이분들이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진짜 열심히 잘 살아서 앞으로 통일 미래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회원들하고 전화를 했는데, 여기는 아침이지만 그건 저녁이니까 저녁 시간에 우리 탈북민들 모여서 축구를 하거든요. 매주 운동장 일요일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와서 여기 미국 시카고라는 데 왔는데, 그러니까 짜증마다 회장님 영상 통화로 미국 좀 보내주세요. 뭐 빌딩이랑 높아요 어때요? 하면서 하는데 참 저 답답하더라고요. 여기는 내 호텔 아니라 이렇게 보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진 좀 많이 찍어 가져라. 그리고 우리 그분들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냐. 제가 어떤 이분들이 너한테 바라는 거는 인사를 바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잘 어떻게나 정착을 해서 바로 성공을 바라고, 또 성공해서 앞으로 고향 땅에 가서 진짜 좋은 지도자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바람이니까, 그렇게 너희가 준비한다니까 우리 꼭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저도 여기 아마 시카고주 일체마 이상가족위원회 우리 조영한 지회장님, 또 우리 이번에 골프대 기본 주관하신 우리 시카고주 일체마 이상가족 이사장 우리 신길균 이런 이사장님 통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받았고, 또 이분들한테서도 저도 정말 이렇게 뜨거운 분들도 있구나, 이런 진실한 분들도 있구나, 이분도 역시 미국에 와서 사는 게 뭐 다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은 만큼 하나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마음 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동포애적인 이런 정도 느끼게 됐고, 또 이분들이 자기 조국을 걱정하고 자기 고향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저도 참 저도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저 자체 준비를 하고 우리 탈북 청소년들도 잘 준비시켜서 정말 꼭 성공시켜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미래 세대를 꼭 준비시키자 하는 결심을 가다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네. 이 통일은 모두의 염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최현준 회장께서는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방법은 북한의 통일은 누구나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원하고 전 세계가 원하지만은 이게 북한 정권도 물론 자기네가 통일도 하겠다 하지만 북한의 통일은 자기네가 남한을 자기네가 먹는 적화 통일 형식이고 진정한 평화 통일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의 통일을 뭐 이제 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마 이제 기본 취지가 저는 어느 게 가장 적합한 방안이 가능한데 저는 굉장히 그렇게 합니다. 급진적으로 통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당장에 북한이 붕괴해서 당장 붕괴된 다음에 남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무슨 이런 우리가 접수를 해서 우리가 재건하고 이런 방법으로서는 북한함이 아마 힘들다. 왜? 북한이 이런 경제 상황, 주민 생활 상상과 남한의 경제 상황을 그때는 진짜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통일이 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 이런 경제나 국민 생활도 상당히 타격이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데 먼저 북한의 정치 체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우선 경제부터 저는 개방시켜야 된다. 개혁을 개방시켜서 이를 한국의 중소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기업도 건설하고 공장도 짓고 생활 필수품도 만들어내고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 기업도 들어가서 북한의 경제를 어지간히 일도 세워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 이런 GDP가 남한의 이런 절반 정도라도 올라온 다음에 합쳐져야 다른 불찰이 없지. 이게 아마 갑자기 합쳐지면 불안이 꼭 생긴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가지 말고 우선 경제를 개방해서 서서히 북한을 그 주민들도 의식도 개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 단번에 들어가서 너네 자유민주주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부터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내가 일한 것만큼 잘해주고 일한 것만큼 보수가 있네. 진짜 우리 북한 사회주의 공동체 사회가 좋다 했지만 느껴보니까 이게 더 좋네 하고 느끼면서 진짜 갈 수 있는 의식개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개도 기간과 북한의 경제 이런 변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저는 급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회장의 꿈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저도 나름대로 꿈은 많습니다. 꿈은 많지만 저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는 거의 50대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되는 통일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을 봤는데 제가 떠날 때 제가 제대 통일대를 보지 못해도 제가 현재 데려온 우리 탈북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을 저는 앞으로 이제 제 아마 능력이 되는 것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진짜 통일의 인재들로 키워서 앞으로 제가 못 가도 이 청년들이 대신 북한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북한 고향 땅을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꾸릴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키우는데 저는 제 남은 여생을 다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시각을 넓힌 시간이었습니다. 미주 활동 좋은 결실들이 맺히길 바라고요. 또 한국에서도 건강하게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